안녕하세요. EBS 스타트강 진행을 맡은 이금 선생입니다.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9월 2일이죠. 평가 모의평가를 보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보완점도 발견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수능으로 해서 고3 학생들이 지금 긴장감이 아주 팽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EBS에서 9월 평가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과 향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EBS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종 선생님하고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의 주인공이죠. 이화여대 최미정 학생 또 성균관대 송주현 학생 나와주셨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5학년도 새학기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수능까지는 약 2개월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긴장감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아마 그 수능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또 오늘 또 시험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이한준 선생님 어땠습니까? 네, 우리 고3 선생과 매일 마주치는 고3 담임인데요. 학생들이 일단 학기 초보다는 많이 무겁습니다. 조종례 시간에 좀 아이들에게 좀 웃음을 주려고 안 되는 개그도 좀 하고 그러는데도 절대 아이들이 이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만큼 아무래도 불안감도 많이 커진 것 같고요. 네. 좀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 9월 또 수능을 봤던 선배님들이 지금 나와 계신데요. 우리 최미정 학생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9월 평가 모의평가의 그 당시의 기억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손에 땀이 날 만큼 아직도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볼 때 긴장감이 이렇게 생생한데요. 네. 긴장을 안 하려고 했지만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수험생 때 많은 모의고사를 봤지만 9월 모의평가에 제일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능 전에 평가원에서 치르는 마지막 모의고사인 만큼 그 결과가 수능으로 직결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채점을 하고 손을 부들부들 떠는 친구도 있었고 네. 또 그래 못 본 친구들은 많이 속상해서 서로서로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반대로 잘 봤던 친구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행복하고 들뜬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잘 봐도 그 티를 낼 수 없었죠, 그죠? 그런 네. 상태가 되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9월 평가와 모의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수시 원서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송지현 학생은 그때 어땠어요? 네, 저는 이제 시험 보는 날 당일 아침에도 아침밥 먹고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또 연계교재 다시 보고 복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 떨려서 제가 보는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9월 모평 이제 마무리한 친구들도 저랑 같이 긴장을 많이 해서 너무 많이 떨려서 오히려 실력 발휘를 잘 못하지 않았을까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들 그래도 여기 나온 선배님들은 다 대학을 갔습니다. 이화여대 대학과 성균관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떨리는 분위기다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9월 모의평가는 우리가 6월 평가 모의평가를 치른 지 3달 후에 지금 치르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한조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죠. 네, 우리 학생들도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모의평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모평과 9월 모평은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이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해서 이제 예비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나의 약점이 6월 모평 이후에 얼마나 보완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고요. 또 한편 수시 원서를 이제 써야 되는데 내가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을지 내가 어느 정도 수시를 써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9월 평가와 모의평가 출제 경향하고 난이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국어, 수학, 영어 순서대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조 선생 부탁드리죠. 예, 아까 소개한 대로 저는 생명과학의 한 남자입니다. 이제 과탐 선생님이고요. 국어, 영어, 수학 및 다른 탐구 영역은 우리 EBS의 대표 강사 선생님께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아주 친절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난이도 같은 것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는 EBS 연계율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어는 71%, 그리고 수학은 70%, 영어는 73.3%가 연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영어 영역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73.3%, 굉장히 연계율이 높죠. 네. 근데 이제 작년과 달라진 점이 지문을 직접 연계하지 않겠다라고 올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EBS를 통해서 EBS 연계 교재와 강의만 충분히 보셨다면 연계율을, 체감 연계율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어에 좀 변화가 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73%가 반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EBS 연계교율을 충분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근데 EBS 체감 연계율이 좀 많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EBS 연계교재의 그 체감이 많이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미정 학생. 네, 일단 수능날 아침에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이제 시험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긴장을 안 하려고 노력했지만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교시 국어 영역부터 문제를 푸는데 분명히 아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용이 안 들어와서 여러 번 읽기도 했었고 수학 시간에는 이제 앞부분에 개념을 묻는 이제 쉬운 문제였는데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또 심지어 이제 집에 가는데 헷갈렸던 탐구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답이 너무 쉽게 생각나서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까웠던 기억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험을 보고 긴장을 하다 보면 문제를 풀기 전부터 겁부터 먹게 되니까 체감 난이도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체감률이 좀 떨어지는 것 자체는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 긴장감들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낮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우리 그 송주현 학생도 긴장감이 아직 생생하죠.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시험 당일날 제 느낌을 이제 생각해 보면 너무 떨렸던 이제 긴장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글쎄요, 보통 이제 수능이나 이제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 그러니까 6월, 9월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 전부 다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좀 이제 너무 떨어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자꾸 이제 이번 9월 모의평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정확히 분석을 한 뒤에는 오히려 수능 당일에는 이제 긴장감을 덜 이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체념한 건 아니었죠. 그런 건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긴장하게 되면 100%인데도 불구하고 발휘를 한 70 내지 80%밖에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120%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좀 긴장하고 힘들더라도 지금 남은 그 기간 동안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만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체감률도 많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6월 평가와 모의 평가를 분석해 보면 국어 B형하고 영어는 압착 상태였죠. 그러니까 최고 만점하고 1등급 컷이 일치가 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좀 쉬웠고요. 그렇게 되고 그야말로 그 하나만 더 틀려버리면 2등급이 되는 그런 상태였고 국어 B형은요. 작년 수능하고 봤을 때 15점이 떨어졌어요. 15점 떨어지고 표준 점수가 국어 A형도 6점이 떨어졌고요. 수학 영역은 이제 표준 점수 자체로 봤을 때 6점씩 높아졌습니다. 6월 평가와 모의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9월 평가와 모의 평가의 결과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쉽게 출제가 됐다고 느꼈던 그런 영역들은 실제 수능에서는 약간 어렵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는 여론이 있는 그런 영역들은 약간 또 좀 쉽게 출제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수능과 크게 좀 달라진 점 별로 없죠? 예, 거의 같습니다.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영어 영역만 A형과 B형이 통합됐죠. 그리고 연계 방식이죠. 지문에 직접 연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뭐 암기해가지고 푸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들,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올해 EBS 강의하시는 우리 영어 영역 대표 강사 선생님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강의에 녹여냈기 때문에 강의를 충분히 들은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도 수능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커다란 변화가 없는데 영어만 조금 있지만 뭐 연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우리 그 EBS를 믿고 해준다면 큰 차질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9월 평가와 모의 평가와 지난 평가들을 이제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네, EBS의 풀 서비스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www.ebsi.co.kr로 들어오시면은요, 실시간 등급 컷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요. 또 PC와 모바일 해설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또 과목별 스타 강사진의 명품 해설 강의가 제공이 되고요. 또 문제지 및 정답지 다운로드 서비스 독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답 노트, 성적 분석, 빠른 채점 서비스, 입시 상담 등 입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9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결과를 이용을 해서 수시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2개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여한종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좀 더 우세한 학생들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례를 좀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네, 이 학생 남학생이고요. 전자공학 계열 자연계 학생입니다. 나의 내신과 다르다고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우세한 친구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 좀 볼게요. 전반적으로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정도 학생입니다. 과학만 좀 따로 봤더니 좀 더 점수가 좋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6월 모평인데요. 순서는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탐구 2입니다. 자, 모의고사만 조금만 더 볼게요. 일단 탐구가요. 2개 모두 2등급이 나왔고요. 6월 모평. 그리고 수학하고 영어는 3등급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3등급을 2등급으로도 올릴 수 있겠죠. 자, 비교과 좀 보겠습니다. 자, 수상 실적 보시고요. 자, 아마추어 무선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친구 동아리 활동을요. 아마추어 무선 동아리 했고요. 또 봉사활동도 이러한 동아리 활동과 연계되어서 꾸준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생기부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교과와 내신, 모의고사를 종합해서 6장의 수식카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4대2 전략을 썼습니다. 4대학 정도를 종합 전형으로 2개 대학은 조금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다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 학생 전부 다 학과가요. 자신의 어떠한 동아리 활동과 일치하죠. 전기정보 또는 정보통신 이쪽이고요. 4개 대학 이제 종합 전형으로 학생이 이제 자소서와 함께 준비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최저가 없이 학생부 100이라면 아마 도전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2개 대학 보시면 최저가 높기 때문에 작년도 합격 컷 보시면 3등급 대 합격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등급, 2등급만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다면 조금 더 내신이 불리하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내신 성적 자체가 낮다고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못 쓰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지방의 공립이나 사립 같은 경우는 4등급이 넘어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진학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살펴보고 수능 최저까지 살펴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EBS 진학 상담실에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학생은 내신이 좀 나쁩니다. 5.3등급이고 6월 평가원 모의평가 때의 그 등급은 국어가 1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 3등급, 사회탐구가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였습니다. 어찌 보면 2등급 한 중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무슨 논술을 써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국어하고 사회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 통합 논술에는 할 수가 있다. 또 수능 체제도 그걸로 맞추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논술 전형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논술 전형은 되게 학생부 40에 뭐 논술 60 뭐 이런 식이겠죠. 아니면 뭐 30에 70도 있고 그래서 그 학생부 성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 비율이 좀 적고 또 수능 최저는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런 논술을 제가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가지로 한번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상향 지원을 2가지를 했는데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하고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입니다. 여기에는 그 3개 2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능 때까지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면서 논술도 함께 준비해 보라고 상향을 지원을 하라고 했고요. 또 적정한 지원선에서는 그 중앙대학교, 그죠? 중앙대학교 3개 등급 합 6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 광고 홍보학과하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제가 추천을 했고요. 또 적정선으로 봤을 때는 뭐 경희대, 동국대 이런 데도 적정해요. 2개 합 4니까 충분히 이건 가능했고요. 또 한 가지는 건국대학교로 추천을 했는데 여기에는 논술만 잘 쓰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경쟁률이 많이 높아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신에 약점이 있는 친구들, 이번 9월 모평을 잘 본 친구들한테는 아주 좋은 팁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9월 모평을 못 본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을 텐데요. 절대 주눅 들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죠. 우리 학생부와 또 모의고사를 잘 조합해서 어디에 수시를 쓸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신다면 분명히 길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EBS 사이트에도요.
여러분들 진학 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이금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여러 가지 수시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면 진학 상담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도래했는데요. 이금 선생님, 이제 우리 네. 학생들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진학 상담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학 상담실이 사실상 쉬운 분이 계시죠? 50분입니다. 쉬운 분이 계신데 거기서 15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 날이면 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아마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이외에 쓸 수 있는 곳들도 있죠. 뭐 이렇게 그 산업대학 같은 경우 청운대하고 호원대 이런 데는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전문 대학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장 이상 쓸 수도 있어요. 잘 써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 걱정이 되는 것은 수시 합격을 했을 때는 등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면 정시의 지원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고요. 제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학생부 성적이 모의고사보다 훨씬 좋은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은 비교과가 없다면 학생부 교과전형을 쓰면 될 것 같고 또 비교과마저 있다. 그렇다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적합한 것 같고요. 근데 이 학생들의 그 단점이 뭐냐면 모의고사가 약하기 때문에 정시에서의 경쟁력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수시에 빨리 합격하는 것에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적정선으로 2 내지 3장 정도를 쓰고요. 안정선 3 내지 4회 정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 합격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대 케이스가 되겠죠. 모의고사가 아주 좋은데 내신이 안 따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정시까지 호흡을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봐서 그 수능 최장력 기준이 높은 수시에서는 그런 어떤 뭐 논술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능 실력이 아주 매우 출중하면 수능 최저가 높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논술 전형 이런 쪽을 좀 하면 좋겠고요. 이 학생들은 이제 그 적정과 안정이 아니라 적정과 상향으로 나눠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적정선으로 해서 3 내지 4장. 3 내지 4장 정도를 쓰고요. 상향해서 2 내지 3장 정도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거죠. 학생부가 강했을 때는 안정의 포인트를 둬야 되고 수능에 아주 모의고사가 아주 강한 그런 학생들은 적정이나 상향 쪽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 내신하고 또 모의고사가 비슷한 그런 케이스도 있어, 그죠? 그런 케이스에서는 2장씩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상향 2장하고 적정 2장, 안정 2장 이런 식으로 해서 작전을 짜서 잘 우리 조금 전에 여한정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잘 조합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많은 정보들을 들으셨는데요. 중요한 오해가 있어요. 수시에 지원한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쭉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가장 입시의 기본이 뭘까요? 바로 수능이죠. 수능을 놓치시면 수시에서 전부 떨어져서 갈 대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수능이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9월 모평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영역에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어떤 영역에 조금 힘을 빼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의 학습 계획에 여러분들이 녹여내신다면 훨씬 더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시간에 지금 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작년에 이미 이 시기를 지내왔던 우리 선배는 이때 바로 모의평가를 보고 수시 접수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어떻게 지혜롭게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선배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작년 이 시기에 굉장히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엄청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먼저 근데 수시 지원을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웬만큼 암도감도 들고 이 6군데 중에 한 군데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이제 친구들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들어오실 때 이제 조회나 종례 시간마다 들뜨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뒤를 돌아봤을 때도 제가 지금 큰 목표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직 결정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도하고 있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남은 기간을 철저히 준비해야 될지 방법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일단 충족시켜야 되는 최저 점수가 있는 만큼 제가 집중해야 되는 과목들이랑 부분들이 생겼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시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정시의 목표는 수능 최저 점수보다는 제가 받고 싶은 이제 객관적인 점수로 목표를 잡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마음을 잡고 나니까 이제 수능 때까지 쭉 끝까지 집중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에는 그 헛된 자신감이라는 얘기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6장을 쓰고 나면 뭐 하나는 되겠지. 근데 평균 수시가요 20대 1이 넘습니다. 그죠? 논술은 평균 45대 1이 넘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어딘가는 될 거야. 뭐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헛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마 아빠들도 옛날에 그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시면은 꼭 내 집 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 안 살고 계시죠? 그런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또 마음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서를 쓸 때 현재 9월에 나온 등급을 보고 거기에 꼭 맞춰서 쓸 필요는 없어요. 약간 높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6장의 카드니까. 그래야 이제 동기가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또 아까 여한정 선생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비중을 달리해서 해야 되는 거지 올인했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탐구가 좀 덜 나온다고 해서 탐구만 열심히 했을 때 탐구 성적은 좀 올라가는데 나머지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확 내려가가지고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를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긴 호흡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게 9월에서의 그 등급 받는 것도 수시에서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시에서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죠. 인문계는 되게 이제 국어하고 영어 쪽에 반영 비율이 높고 자연계는 수학하고 과학 쪽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영 비율까지 감안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그 미정 학생의 얘기를 들으니까 뭐 정말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 같은 뚝심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EBS 대표 선생님들께서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어떻게 공부하면 바람직할지에 대한 꿀팁을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영역의 남궁민입니다. 9월 모평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은 다가오는데 초조하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팁 3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할 거예요. 귀담아 들으세요. 첫 번째, 올해 6월 모평, 9월 모평의 출제 경향들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그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은요. 올해 6월, 9월 모평의 해설 강의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잘 녹여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가는 11월 시험을 정조준하는데 학습 방향 전략을 수정하는 밑바탕이 그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좀 급하고 초조할수록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전체가 각각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과목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걸 봐야 되는 이유는요. 그 큰 그림 속에서 내가 특별히 취약한 분야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세 국어 문제 나 맨날 문법 안 해서 내가 취약하다? 독서 가운데 과학 분야의 유형의 글을 돌파를 못하겠다? 이런 거 여러분들 특별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처방을 해야 될 그런 분야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인데요. 여러분 이제 시간 관리에 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당연히 문학 연계에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지문을 읽을 시간을 줄이고 독서의 어려운 세트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야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한번 그렇게 해도 시간이 잘 안 잡힌다라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 때 연습 삼아 시간 재면서 똑같이 모의고사를 풀 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뒤쪽에서부터 풀어보는 겁니다. 문학 독서부터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화작문을 상대적으로 빡빡한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한번 돌파해보는 거죠. 의외로 자기한테 그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쓸데없이 시간 안 쓰고 화법작문에서 정답만 속속 골라낼 수 있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3가지 팁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적인 도움 잘 받기 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잘 보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9월 모의평가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시험에서 주는 그 압박감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그걸 잘 이겨냈다라는 거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 시험 문제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여러분이 부족했던 개념은 반드시
제대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6월, 9월에서 조금 새롭게 시도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은 대수능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해설 강의를 통해서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계 교재에서는요. 도형, 그래프, 표와 같은 문제는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연계 교재를 복습할 때 그림이나 도형, 그래프, 표 같은 것이 나오면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영어 영역의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 모평 이후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9월 모평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에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잡고 가시면 되거든요. 한 가지는 연계 지문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상대적으로 후반기에 갈수록 커지는 비연계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일단 연계 교재를 복습하실 때에는요. 선별적으로 지문을 공부한다든지 지문의 특정 부분만 읽는다든지 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시험이 쉬워진 만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전체를 정독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에 임박했을 때 주요 지문 위주로 또 주제문 위주로 빠르게 공부해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고요. 비연계 지문에 대비해서 공부할 때는 아직까지 기출문제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수험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가 일단은 가장 좋은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자료가 될 테니까 꼭 한번 활용하셔서 남은 기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 바로 이 시간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보면 시험지의 절반 이상이 여러분이 이미 공부했던 연계 지문에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계 지문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공부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빠른 시간 절감의 그런 공부는 없을 거다 생각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고 일단 연계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데 여러분의 힘을 좀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의 그 꿀팁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확 다가오죠.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EBS 연계율 70% 그러니까 EBS에서는 70%만 나고 30%는 안 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나머지 30%도 정말 깊숙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다 100% 연계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저는 수학을 옛날에 가르쳤는데 지금도 가르치고 있지만 수학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문제 푸는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1번부터 7, 8번까지는 쉬우니까 쭉 가라. 가다가 막히게 될 거다. 근데 심리적으로 약한 학생들은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와, 지금 8번이 어려운데 20번은 얼마나 어려울까? 22번은 더 어려울걸? 근데 22번은 쉽죠. 왜냐하면 주관식 압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는 없는 상태에서 쉬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7, 8개 맞추고 주관식 압족에서 서너 개 더 맞춰준다면 등급은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를 좀 고려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한정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같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수학과 마찬가지로 과탐도 요새 킬러형 문제가 있습니다. 오. 가장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가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끄는 그렇죠. 시간과의 싸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연습하실 때 쉬운 문제를 좀 빨리 풀고 가장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좀 시간 안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다 맞아서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맞추는 것도 나의 점수를 제대로 또 나의 등급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념이 되게 중요하죠, 탐구는요. 근데 개념 공부를 지금 남은 한 2달여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대단원과 중단원 이름 같은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써보신 다음에 어떤 단어는 내가 정말 부족하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개념을 복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우리 EBS 강의가 많죠.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여러 강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좀 골라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모의평가 중요하죠. 모의평가도 틀린 문제 중심으로 우리가 문항 검색 서비스가 있으니까 EBS를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많은 팁들을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수험생이 들었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죠?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들께서 잘 듣고 좀 전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시 지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9일부터 이제 우리가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해야 되니까 입시의 그 중요한 일정하고 정보를 좀 듣고 싶네요. 예, 정말 진짜 코앞에 와 있네요. 우리가 9월 2일 모평 보자마자 쉴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실채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가채점 정도, 그렇죠. 등급 정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9월 모의평가가 6월보다 잘 나온 친구들은 9월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또 6월 모의평가가 안 나온 친구들은 또 6월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경우 많았죠. 네. 그래서 너무 6월과 9월에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시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진학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들한테 좀 문의하셔서 적정한 수준, 너무 상향도 아니고 너무 하향도 아닌 수시의 대원칙이 뭐예요? 정시에서 갈 수 없는 대학을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지혜롭게 좀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좀 알려드린다면 원서 접수일 마감일하고요. 서류 접수일 마감일이 다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건 잘 모르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마 안내하실 텐데요. 서류 접수 마감일 시간도요. 대학마다 달라요. 어떤 대학은 17시에 마감하는 대학이 있고요. 어떤 대학은 18시에 마감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17시 30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소서를 조금 더 입력하고 싶은데 안 열렸죠. 네. 그래서 대학에 전화해가지고 왜 안 열어주냐고 따졌다는데 따지면 안 되겠죠. 쓸 수 없습니다. 정확히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원서 접수하실 때 경쟁률 보시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당연히 경쟁률 보셔야 되겠죠. 첫날 접수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아주 진로가 뚜렷한 학생이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마지막 날 대부분 원서를 쓰셨을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경쟁률을 보통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보통 오전에만 경쟁률을 안내해주고 오후에는 경쟁률을 안내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수 마감 시간 다 돼서 컴퓨터 켜가지고 접수하다 보면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접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접수내는데 원서비 안 내면 접수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시 원서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죠. 대입 지원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6회 수시 지원을 제대로 했는지 여러분 횟수에 따라서 제대로 지원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만 더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 대학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생소하실 건데요. 이게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 공교육 정상화법 때문에 3월 31일까지 대학이 공지사항에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대학이 그 전날도 아니고 딱 3월 31일 날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다 대학마다 다 있는 거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그 대학의 기출 면접, 그리고 논술, 적성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출제 의도라든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팁 같은 것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수시에서 좋은 대학별고사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9월 9일부터 15일까지가 수시 원서 6장 집어넣는 거, 그 기간이라는 거 꼭 아시고 대학마다 다릅니다. 3일 이상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입 지원 정보 서비스인데요. 이게 작년에 보니까 513건이 잘못됐어요. 원서를 잘못 접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횟수를 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한정 선생님 그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미정 학생하고 주현 학생의 그 입시 정보를 이제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수집을 했어요? 네, 저는 입시 정보 같은 경우는 입시 설명회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입시 설명회는 말 그대로 제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 창고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입시를 준비하려다 보면 이제 처음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생각보다 궁금한 것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EBS 설명회도 좀 들었나요? 네, EBS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는 이제 제가 선택한 전형별, 대학별로 제게 필요한 이제 필요 조건들을 이제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저는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학교 담임 선생님과는 이제 수험생 때 상담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고 또 담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교과 선생님들께도 이렇게 찾아갔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선생님들하고 되게 친했나 봐요. 네, 선생님들 그렇게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네.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게 제가 입시 준비를 하면서 도움도 굉장히 많이 되고 또 힘도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직접 많이 찾아가서 여쭤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말씀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제 힘도 얻으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입시 설명회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EBS 그 설명회를 비롯해서 많은 여러 설명회를 들었고 또 이제 선생님들과 친하다 보니까 상담을 좀 다각적으로 그죠? 여러 군데 해서 그 퀄리티를 높여가는 그런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후배들이 듣는다면 되게 그 선배가 좋은 얘기를 했어요. 세부 특기 사항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꼭 성적 높은 학생들은 우리가 세부 특기 사항을 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을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송주현 학생은 어떻게 얻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 설명회를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듣기보다는 이제 제가 학교 이제 보면은 복도에 이렇게 책자가 있어요. 네. 학교별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제가 원하는 과 또는 제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에 대한 이제 책자를 직접 가져가서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중요한 건 별표 치고 형광펜으로 체크하면서 이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봤어요. 그래서 더 세부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봤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선생님들과 상담을 제가 따로 신청해서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서 이제 더 알고 싶은 점이 생겼다 그러면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시 정보에 대해서 어떤 걸 더 알 수 있는지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그렇게 많이 사이트들을 이용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3년을 통틀어 봤을 때 저는 매년마다 그 달라지는 입시 요강을 매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변화 추이를 직접 확인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게 더 컸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서 더 비중을 늘렸구나.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혼자 이제 분석하는 연습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직접 찾아가면서 알아봤더니 수시 지원을 할 때도 제가 더 능동적으로 선생님 저 이과에 지원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찾아가서 직접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입시 설명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홈페이지나 책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 본인이 직접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송주현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자기주도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나중에 아마 그 입시 전문가가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가고 싶은 대학 홈페이지 방문해야 되죠. 또 홈페이지 방문해서 입학처의 그 자료실에 가면은요 예년의 성적들도 막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뭐 평균 등급이 어느 정도고 경쟁률이 얼마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진학 상담실에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거기다 저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찾아봐라. 찾아가봐야 그걸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조금 그 미정 학생하고 그 주연 학생이 조금 방법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두 분 다 훌륭하게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과 정보들을 확인하는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대학 학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9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왔어요. 수험생들이 이제 가을을 탈 수도 없이 더더욱 분주하게 달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여한정 선생님, 수능에 맞선 우리 수험생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아까 뭐 들뜬다 얘기 많이 하셨죠. 평정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정심, 항상 똑같은 마음을 유지하라는 건데 쉽지가 않죠. 제가 이제 첫 고3 담임했을 때 여학생 수시를 썼는데 빨리 붙더라고요. 그래서 쉽구나. 별로 어렵지 않구나. 고3 담임도 어렵지 않고 또 학생도 그렇게 뭐 대학 가는 게 어렵지 않네 생각했는데 그 다음 학생부터 줄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되게 팍팍했고 학생들도 저희 반 분위기도 굉장히 우울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합격생이 나오는 순간 막 저랑 같이 얼싸안고 울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특히 여학생들은 더 그런 것 같고요. 남학생들은 오히려 좀 많이 이렇게 안으로 좀 감춰 있는 것 뿐이지 아마 그러한 모습들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단계 합격이 됐다고 해서 합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흥분해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합격증, 최종 합격자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을 확인할 때까지 여러분이 평정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수험생의 자세를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 보아왔던 그러한 교재와 책들, 익숙한 것들 있죠. 손때에 묻었던 책들, 밑줄 쳐놨던 것들, 별표해놨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수능장에서도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들의 제스처라든지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런 표정까지도 생각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민감하게 좀 점검해 두신다면 수능은 감이 중요합니다. 감 떨어지면 안 되겠죠.
늘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것들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거 정리하시고 주말마다 좀 정리하는 습관도 길러주신다면 아무래도 시뮬레이션, 우리 모의평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가 실전에 갔을 때 지금의 어떠한 긴장감을 조금 더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하는 그런 습관도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역시 집중력입니다. 학기 초부터 제가 저희 반 아이들한테 강조했던 건데요. 결국은 집중력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짧은 시간 동안에 머릿속이 되게 혼란할 겁니다. 자소서 쓴 다음에 나 이 대학 붙을까 말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에만 집중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꾸 집중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자꾸 외쳐보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해보신다면 9월 모의평가보다 분명히 잘 나온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능 시기에 맞춰서 아침형 인간이 되셔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도 예. 새벽 2시, 3시까지 늦게까지 공부한 친구들은요. 결국 수능에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에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능 1교시 시작 한 2시간, 3시간 전에는 일어나실 거거든요. 그럼 새벽 5시 내지는 6시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네. 그런 습관들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좀 길러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가짐 있죠?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에게 자꾸 그렇게 동기부여 주세요. 난 할 수 있을 거야. 난 좀 더 잘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그런 다짐을 계속 하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I can do. 나는 결코 해낼 수 있다. 그걸 강조해 주셨고요. 또 평정심을 잃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험 시작 우리가 8시 4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6시 한 40분 정도까지는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2시간 정도 지나야 이제 뇌가 제대로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오늘 좋은 팁들을 많이 주셨고 또 집중력 잃지 말고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왜?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집중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학생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미정 학생 미래 후배가 될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작년에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지금 많은 친구들이 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마음이. 이제 오늘 9월 모의평가해 본 결과로 성적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고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막막함 또 설레는 마음도 있을 거고 저도 그래서 9월 모의평가를 본 날 밤에 수능 전날보다도 잠을 많이 설쳤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고작 이제 1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이런 것들을 경험한 언니로서 그리고 누나로서 이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 잘 될 거예요. 저도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했었는데 정말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한 가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걱정을 하는 거는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걱정을 하는 데까지 에너지를 쏟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이제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9월 모의평가가 수능 성적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그 성적을 수능 성적으로 만드는 거는 자기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부족한 부분을 빨리 캐치하고 그리고 더 노력한다면 수능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점수에 낙담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더 안 좋은 점수를 받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친구들을 봤을 때도 끝까지 제가 옆에서 감탄하고 배울 정도로 이제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원하는 결과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간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어쩌면 지금껏 보내왔던 시간보다 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돌아봤을 때 제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소중한 시간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딱 오늘 밤까지만 걱정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힘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이제 2016년 오늘에는 여러분들이 꿈꾸던 원하던 학교에서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되게 우리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걱정된 일이 되게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하게 돼.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한테 야, 그 걱정하는 동안에 한 문제 더 푸는 게 더 바람직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언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친구 힘도 많이 되고 또 내년 캠퍼스에 내가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라 이런 얘기도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송주현 학생도 우리 후배들에게 좀 응원의 한마디 부탁할까요? 네, 저는 일단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더 이상 9월 모평에 집착하지 말고 그거를 분석하고 이제 걔네들을 떠나보내라는 이제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제 시험이 끝났고 앞으로 남은 건 수능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봤던 시험 중에 제일 못 봐서 엄청 이제 충격받고 막 되게 심란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수시 지원을 하고 계속 상담하면서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랬던 시간을 제가 이제 잘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해주셨던 말인데 끝까지 무언가 한 가지에 매달려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삶에 정말 큰 소중한 재산이 된다. 그런 말을 제가 종례 시간 때 하루 듣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정신을 부여잡고 다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결과를 받았든 상관없이 정말 딱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계속 하던 대로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수시 지원도 이제 지금 하면 끝나고 남은 거는 이제 수능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수능이 끝이에요. 맞습니다. 수시 지원을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써도 뭐 수시 지원을 못하건 하건 아니면 지금 9월 모의평가에 계속 매달려 있건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어차피 결과는 수능이니까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끝까지 계속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9월 모평 분석 및 학습 전략으로 전해드린 EBS 스타 강사 특강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함께해 주신 여한정 선생님, 최미정, 송주현 학생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두 차례 평가원 시험을 치르면서요. 자신감이 붙은 친구들도 있고 낙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12년 긴 그 학창시절의 마무리를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